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발표 순서를 맡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유현경입니다. 앞서서 재미있는 툴 이야기, 고객 이야기들 들으셨는데요. 저는 툴 이야기도 조금 드리지만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협업 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코로나 전후에 저희가 업무 변화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저희 이야기들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협업 얘기 제 세션 주제가 이제 협업을 넘어선 팀워크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협업, 콜라보레이션하고 팀워크 얼핏 듣기에 비슷하지만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동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같이 일하자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팀워크다라고 하면 팀워크는 그 협업의 결과로 나오는 결과물이 조금 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협업 툴 얘기를 하기보다 이제 저희가 팀워크라는 얘기, 팀워크의 밸류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비전을 담아서 저희 솔루션 이름이기도 하고 솔루션 영역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한 그 표현을 모던 워크플레이스라는 말을 최근 한 4, 5년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던 워크플레이스가 모던 워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플레이스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던 워크플레이스 역시 리모트 협업, 플렉서빌리티, 유연한 근무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정말 플레이스가 완전히 사라진 일만 남은 그 효과적인 일, 팀워크로 시너지가 나는 그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영어로 그냥 옮겨왔는데 저희 그 사티아 나델라 CEO께서 4월 말에 이 어닝 발표, 저희 실적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지난 2년 정도 어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달 동안 발생을 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변화의 바람은 그 어떤 벤더가, 그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 것보다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켰죠. 저희도 이 안에서 저희가 일하는 환경 자체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글로벌하게 떨어져서 한 지사가 120개 이상 있고 항상 유연하게 일하고 전 세계 어디선가는 9 to 6가 누군가는 한밤중이고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리모트 협업,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사실 새로운 단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이 3개월 정도의 이 변화의 바람은 저희가 깨달은 거죠. 우리도 잘 알고 자신감 있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인포메이션 워커로서의 우리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100% 아무도 안 나오고 재택근무로 모든 사람이 일해야 하는 환경을 전사가 경험하는 것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알았던 우리의 모던 워크플레이스가 정말 다른 의미구나라는 것을 새록새록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그 개발자 행사, 대규모 개발자 행사인데요. 작년에 6,000명 정도가 한 사람이 입장료를 300만 원씩 내고 참여를 한 미국에서 한 대형 개발자 컨퍼런스였어요. 막 6,000명이 모여서 저녁에 커뮤니티 파티도 하고 막 익사이팅한 이런 대면 이벤트였죠. 이거를 저희가 향후 11개월간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는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0만 명이 이 이벤트를 접속했어요. 무료로. 온라인으로 전환된 컨퍼런스의 16배의 오디언스가 같은 그 컨텐츠를 소비한 거죠. 단순히 아이 너네는 당신들은 다 글로벌 기업이고 이런 거 잘하고 기술 기업이니까 그렇게 그냥 하셨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대규모 이벤트들을 굉장히 이런 모였을 때 주는 흥분과 이런 효과들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거는 그냥 단순한 리프트 앤 시프트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아직까지도 매주 월드와이드 이벤트 대장하고 저희 그 글로벌 오피스에 있는 마케팅 팀들이 매주 모여요.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이벤트의 익사이먼트를 새롭게 전환할 것인가,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 고민하는 화두들입니다. 요새 랜선 회식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 팀 사진이에요. 왼편은 이제 분기별로 한번 모여가지고 저희 이제 러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저녁에 고기도 굽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이제 팀 회식들을 했죠.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팀워크의 본딩을 유지할 것인가.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랜선회식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진짜로 팀주로 한번 해봤어요. 이건 저희 팀에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치킨 쿠폰을 보내고 모바일로,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서 시키고 어떤 사람은 맥주를 어떤 사람은 주스를 이렇게 갖고 와서 화면 앞에 앉아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환영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어떤 친구는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일하는데 너무 외로워서 집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강원도에서 접속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걸 저희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더 친밀감을 유지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은 실질적인 모던 워크 앤드 라이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바깥에는 보여드리면 안 되는 저희 내부 자료들인데요. 저희 매니저들이 보는 이 인사부 페이지에, 인사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리모트 워크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 그런 가이드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많이 이렇게 눈에 안 띄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안전하고 조용하게 방해 안 받는 공간,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버추얼한 공간도 확보를 해라. 이제 뭐 VPN 연결이라든지 모바일에 접속해도 똑같은 환경이 되는지 확인을 미리 해놔라.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뭐 복도에서 만나서 야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커넥션을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것인가에 펀한 요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한국 지사는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저희는 사실 아직 본사가 허락을 안 해줘서 전면 재택근무를 풀지를 못했어요. 일부는 굉장히 더 많은 직원들이 아직도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임원진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지, 마스크 공급량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올 때 어떻게 이 재가를 받고 안전을 확보하지, 막 이런 심각한 얘기만 했는데, 호주 팀에서는 저희보다 좀 늦었죠.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게 훨씬 뒤니까. 호주 팀은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한 그 다음날 뭘 하냐면 점심시간 직후에 버추얼 요가 시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가 사라진 워크 공간에서 어떻게 뻔하고 본딩이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 고민을 이제 저희도 응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맨날 했으니까 잘할 것 같지만 저희도 배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되는 점이 이 포용적 문화.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재택근무 중입니다. 5명이 사무실에 나와서 재택근무를 하고 2명은 온라인에서 접속했어. 5명은 사무실에 있고 2명은 재택근무로 집에서 접속을 했어요. 누군가는 온라인에 있고 누군가는 오프라인에 있습니다. 이럴 때 2명의 온라인 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는가, 모든 사람이 이퀄 보이스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포용적 미팅 문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됐을 때 반드시 관리자와 혹은 그 오거나이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 가지 쉬운 팁으로 비디오를 켜라. 얼굴을 보여주고, 사실 비디오 안 켜면 저도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딴짓하기가 쉽습니다. 온라인에 이렇게 너는 떠들어라 하고 집에서 딴짓을 하게 되는데, 비디오를 켜면 내가 집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디오를 켜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몇 가지 팁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고과 역시 고과 평가에 있어서도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더더욱 와닿는, 이건 실제로 저희 매니저들한테 보내진 가이드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 어디서 일하는지, 언제 일했는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에 의거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매니저와 합의된 정말 그 사람이 해서 달성해야 되는 성과 목표, 거기에 집중해서 고가 평가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인 가이드를 줍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만 정말 마인드셋을 그렇게 전환하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포하는 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면 고과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이제 공간 제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
고려를 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잡놀이 달라지면 역할이 주로 앞에서 한 얘기들이 전부 사무실에서 나와서 일하는 인포메이션 워커에 초점을 맞췄지만 뭐 3교대 쉬프트를 하는 현장 근로자라든지 특별히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규제를 많이 이 제약을 고려해야 되는 이제 공공 서비스 이런 경우에 어떤 고려점들을 가지고 모던 워크를 세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고민해야 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잠깐만 저희 이제 직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팀즈라는 플랫폼은 현존하는 가장 검증된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니즈들 잡놀이 다르고 규제와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검증된 제품이다, 솔루션이다 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하는 원격 비디오 그리고 음성 회의가 전화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채팅하면서 바로 문서 공유하고 공동 작업하는 오피스를 품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의 여러 가지 다른 앱과 워크플로우 연결해서 다른 이제 워크로드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용량이 확장이 많이 돼서 현재 매일 사용하는 액티브 유저가 매일 현재 쓰고 있는 유저가 7,500만 명 정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한 4, 5년 전에만 해도 국내 기업에도 중견 중소기업 위주로 도입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클라우드 사스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한 2년 동안 대기업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찍 도입하셨던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맞으면서 전면 재택근무하면서 많이 활용도를 높이셨죠. 좀 그 베네핏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뭐 여기 SK텔레콤이나 LG화학에서 낸 보도 자료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 모든 기업들이 도입을 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는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보안이에요. 그렇게 협업 열어놓고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보안 어떻게 해요? MS는 보안 어떻게 하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보안이란 게 과연 뭘까요? 보안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이버 어택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시큐리티 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협업 툴의 이용 패턴에 있어서 이 보안의 걱정을 파고 보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이제 문서 보안 여러 가지 이제 PC에 여러 가지 무겁게 깔아놓고 쓰고 또 이제 전제는 사무실을 나가면 같은 환경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복잡하다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현재의 아직까지는 보안에 대한 컨셉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나 일하는 모던 워크랑은 대단히 충돌하는 컨셉이죠. 그러나 기업의 지식 자산이 너무나 중요한 이 기업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일하는 패턴의 변화가 대세라면 보안의 컨셉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막아서 불편해서 귀찮아가지고 못 유출하겠지라는 컨셉은 사실은 지금 더 이상은 다시 똑같은 길을 돌아올 수 없는 시대에는 정말 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막아서 불편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가되지 않는 비인가 툴을 쓰고 더 보안에 크게 노출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이 정서는 정말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더 철저히 계정,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누가 시스템에 접속했고 안 했고 어떤 정보들이 유통이 됐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무엇보다 개개인들이 구성원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무조건 맞고 봐야 돼라는 컨셉보다는 개개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 정기적인 리마인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보안 전문가 제가 본사에서 온 보안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현존하는 보안 기술 중에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유출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 개개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게 교육과 관리와 운영 체계를 바꾸는 것이 협업 툴의 도입과 함께 반드시 고려돼야 할 점이다. 이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